다이어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죠? 날씬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매번 실패해서 이번에는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살 빼고 싶은데요. 다이어트 약 먹으면 살 잘 빠지나요? 얼마나 빠져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은 살 잘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과 끊을 수 없는 약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 약에 의존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 진짜 딱 빼고 바로 약 끊을 거예요. 그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살을 뺐을 겁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인데 그게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마취주사 맞는데 의지로 마비가 안 될 수가 있나요?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 있나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단순 보조제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말 그대로 보조제 역할만 한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약들은 전부 처방이 필요한 약들입니다. 다이어트 약의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 디에타민정, 펜터민이라고도 부릅니다. 흰색인데 약간 나비 모양이에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강력히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음식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배도 안 고픕니다. 음식이 앞에 있어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약입니다. 저 다이어트 약 먹으니까 불면증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잠이 안 오나요? 네, 이 약이 식욕 억제제이기는 하지만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하기 때문에 잠도 같이 안 옵니다. 의대생 시절 시험 기간에 복용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부량 때문에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안 와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서 복용하시고 두통이 있으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평상시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늦은 시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목이 평소보다 많이 마르게 됩니다. 강한 만큼 잠이 안 오는 등 부작용 등이 따르니 조심해서 복용하시고 장기간 복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약은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할 예정이시라면 이따가 이어서 받으세요. 2번 올리다운 캡슐입니다. 이 약은 파란색이에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서 지방 흡수를 막아줍니다. 그럼 제가 먹은 지방은 어디로 가나요? 지방이 흡수되지 않으니까 배변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기름지고 묽은 변이 나올 수 있으며 배변 횟수가 다소 늘 수 있습니다. 변기에 기름이 둥둥 부작용으로는 변실금이 있습니다. 그냥 방귀만 뀌어도 설사 같은 느낌으로 지방이 배출이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하루에 방귀를 대략 25번가량 낍니다. 그 정도의 횟수만큼 속옷에 아주 조심하여야 하는 약이죠. 방귀가 뀌고 싶더라도 화장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상황이 안 된다면 차라리 기저귀를 차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올리다운 캡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것이지 살을 직접적으로 빼주는 약은 아닙니다. 살이 찌는 게 단지 지방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살찌는 이유는 쓰는 에너지보다 먹는 양이 많아서 찌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탄수화물만 해도 쓰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올리다운 캡슐은 쌓여있는 지방까지 다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방금 내가 먹은 지방, 기름기 그 자체의 흡수만 방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약만 먹고서 지방이 빠진다며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 살이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실금 말고 또 주의할 점? 이렇게 올리다운 캡슐이 지방과 기름기 흡수를 방해하다 보니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비타민 A, D, E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들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약 먹다가 끊었는데도 변실금이 계속되는데 정상인가요? 네, 보통 약을 복용하다가 안 먹어도 3일에서 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 오늘은 이 약 안 먹었어 하면서 방귀를 마음 놓고 끼시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디에타민 말고 다른 식욕 억제약은 없어요? 이거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디에타민 정처럼 식욕을 조절해주는 약은 세티정, 큐시미아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 활성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이 두 약은 디에타민정에서 나타나는 두통을 조금 줄여주는 살짝 약한 약입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겠죠? 다이어트 약은 가격이 비싼 편인가요? 네, 다른 약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보험이기 때문이에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모든 약들이 비쌉니다. 이 중 큐시미아를 예로 들면 한 알에 4,500원 정도? 우리가 보통 약 처방을 받게 되신다면 하루 이틀치만 받지는 않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처방을 받죠. 이때 하루에 한 알만 먹는다고 쳐도 약값이 어마어마하겠죠? 임신했는데 혹은 계획 중인데 다이어트 약 먹어도 되나요? 말씀드린 약들 중 임산부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도 있습니다. 처방받으실 병원이나 의사에게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래요. 저 청소년인데 엄마한테 허락 받으면 약 받을 수 있나요? 말씀드린 약들 중 청소년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들이 많습니다. 성형 전후 혹은 뿌띠 시술 전에 다이어트 약 괜찮나요? 크게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담당 수술 선생님께 정확한 약 이름으로 한 번 더 문의해 주세요. 저는 붓기를 좀 빼고 싶은데 붓기 빼주는 약도 있나요? 다이크로지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아니지만 수분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체액의 순환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약을 먹다 보면 수분과 붓기가 빠져서 몸무게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붓기가 심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 복용 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약을 복용하실 때는 갑자기 일어나시거나 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다이크로지정 이 약도 부작용이 있나요? 다이크로지정의 부작용은 너무 소변 배뇨감이 잦아져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약 복용을 중단했을 경우 반동성으로 발생하는 부종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붓던 것보다 더 부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약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졌죠. 당연히 우리 몸의 수분량이 낮아졌어요. 이런 낮아진 체수분량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보상적인 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체수분량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이런 작용은 감소하게 되고 부종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동안 감소된 체수분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붓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회복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 이런 붓기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또 다시 복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결국은 약을 끊기 어렵게 됩니다. 장기간이고 용량이 높은 약을 복용했을 때 이러한 반동적인 붓기가 발생하는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약을 끊고 나서 당장은 몸이 붓고 불편하더라도 이런 체내의 수분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 약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끊을 수 없는 굴레에 빠집니다. 다른 식욕 억제제도 마찬가지고요. 식욕 억제제를 끊었을 때 괜찮아, 지금 많이 먹고 약 먹으면 다시 빠지더라 하는 거죠. 약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죠.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고 건강한 운동으로 천천히 조금씩 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어요. 한 달에 1kg만 빼도 1년이면 12kg이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래요.